안녕하세요. 곽복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의 라이벌 진패성과 왕승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대혼란의 시기, 그러면 5호 16국 시대,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남북조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서진이 무너지면서 5호 16국 시대가 왔고요. 서진은 남쪽으로 도망가서 동진을 세웁니다. 이 동진이 남북조 시대, 즉 남조의 시작인데요. 동진 뒤에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쓰고 나중에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됩니다. 이 진나라의 황제가 바로 진패선입니다. 이 진패선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요. 하지만 그의 키는 2m 가까운 아주 거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미 주목을 받고 있었고요. 어려서부터 병법을 익혔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사실 난세에는 문보다 무가 득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패선의 판단은 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병졸부터 시작해서 장군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왕승변은 원래 양나라 사람이 아니라 북조인 동이의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조 시대 때 북쪽을 잠깐 말씀드리면 5호 16국 시대를 끝내고 북쪽을 통일했던 왕조가 북이입니다. 그런데 북이가 동이와 서이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동이는 다시 북제로, 서이는 북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북주의 권신이었던 양견이 나중에 수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 동이의 관료를 했던 사람이 바로 왕승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왕승변은 진패성과 달리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서부터 유학에 심취해서 유학자로서의 길을 걸었고요. 좌전에 아주 통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와 함께 양나라로 피난을 옵니다. 양나라에서 양무제 소연의 눈에 들어서 벼슬길에 올라가는데요. 그는 학자일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는 소수민족의 반란을 제압했고 동이와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명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칼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활도 관역에 제대로 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했지만 그는 전략 전술에 뛰어났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두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진패선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왕승변은 관료 집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체력도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랐는데 이 둘은 결국 나중에 친구가 됐고 결국은 서로가 원수가 되는데요. 역사 속에서 아주 보기 드문 케이스의 라이벌입니다. 진패선은 본인의 힘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결국 지금으로 치면 광동성 광주에서 도독 바로 밑에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왕승변은 아버지의 힘을 얻어서 벼슬길에 나갔지만 그의 전쟁터에서의 공적으로 인해서 그도 벼슬이 상당히 올라가서 당시에 상동왕이었던 소역, 이 소역은 나중에 양나라 원제가 됩니다. 양나라를 세웠던 양무제 소연의 아들인데요. 이 양무제는 무려 47년간 제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왕승변이 소역 밑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양나라의 수도는 남경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름으로는 건강인데요. 저는 그냥 남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양무제 소연은 불교에 너무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출가를 했던 기록도 있는데요. 결국 불교가 나라를 망쳤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양무제 때의 일이었습니다. 양무제는 동이에서 귀순한 명장인 후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후경은 굉장히 사나운 장수였다고 하는데요. 양무제는 불교적인 자비심으로 그를 받아들였는데요. 결국 이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양무제는 동이와 친선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이에서 도망왔던 후경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껄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양무제 말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가 551년인데요. 이 양무제 소연이
황궁에 유폐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소혁이 명령을 내려서 왕승변에게 빨리 아버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승변이 군대를 이끌고 그리고 여러 지역에 파발마를 보내서 군대를 모집합니다. 남경에 25만 대군이 포위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진패선은 광주에 있었습니다. 당시 광주를 다스리던 도독이 진패선에게 너는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패선은 어려서부터 양나라 신하였고 양무제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럴 수 없었겠죠. 그래서 도독에게 이야기합니다. 신하간제가 군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못 본 척 한다면 이게 어찌 충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겠으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했지만 내가 올라가야 결국 폐하께서는 후경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혼란에 빠질 텐데 너만 힘들게 되고 우리 군인들만 죽게 된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진패선은 5만의 군대를 이끌고 북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승변은 약간 깨림칙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패선은 이미 양나라에서 명장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요. 그가 5만의 대군을 이끌고 올라온다면 힘이 되겠지만 만약에 후경을 물리치고 나면 그 공이 진패선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진패선의 군대가 계속 북상하고 있었는데 당시의 남경의 상황은 후경이 양무제의 조서를 날조해서 25만 대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각자 처소로 돌아가라. 나는 무사하다. 이런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를 놓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놓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왕승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조서가 가짜냐 진짜냐가 중요하냐. 황제께서 지금 후경에게 잡혀 계신데 우리가 황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본인은 후경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경에게 항복을 하는데요. 항복을 하고 나서 양무제를 만났습니다. 그때 양무제 소연은 여전히 살아 있었는데요. 소연은 옛 부하들을 보고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모양을 본 왕승변은 양무제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이런 표시였죠. 그래서 그는 어둠을 틈타서 밤에 궁궐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던 소역, 양원제에게 달려갑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안전하시지만 후경에 의해서 정치가 농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경을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복을 한 것은 그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싶어서 항복했던 것이지 결코 후경이 두려워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양원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군대를 이끌고 남경성을 다시 공격하라. 그리고 지금 남쪽에서 진패선의 군대가 올라왔으니 그와 힘을 합쳐서 남경을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 만납니다. 진패선과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황제를 구출해야 되는데 당신과 내가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소. 그러니 우리가 서로 형제로서의 맹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서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흘린 물을 마시면서 형제의 맹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경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후경이 결국 당하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데요. 후경은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고 552년에 즉 후경이 반란을 일으킨 지 1년 반쯤 후에 남경성을 다시 찾습니다. 이미 그때 양무제는 후경이 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굶어서 죽었습니다. 군주 중에 굶어 죽은 군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양무제 소연이고요. 또 하나가 그 유명한 제환공입니다. 어쨌건 이 후경에 의해서 이제 굶어 죽었는데요. 그래서 양원제가 등극을 하게 되고 결국 두 번째 황제가 되는데요. 문제는 왕승변이었습니다. 왕승변은 유학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좌전에 통달했다고 했는데 그는 정치적인 머리는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국을 다시 수복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후경의 농단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백성들을 위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남경성을 정복하는 데 공을 세웠던 장군들에게 공을 돌려야 되는데 왕승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승변의 부하들은 남경성을 점령하자마자 한 짓이 부자들을 약탈했고요. 부녀들을 강간하고 그리고 돈이 없는 백성들의 옷을 전부 뺏었습니다. 왜 뺏었을까요? 그 옷을 갖고 장사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옷을 입고 싶으면 돈을 갖고 와라. 옛날에는 지금같이 않아서 서민들의 옷은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사실 서민들은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옷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옷을 전부 뺏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마련해서 옷을 사게 됐고 그 돈으로 왕승변과 부하들은 속말로 띵가띵가 했던 것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재상의 자리에 올라서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진패선은 남경에 들어가면서 그 군인들에게 엄명을 내립니다. 너희는 절대로 백성들의 재물을 건들면 안 된다. 누구든지 백성의 생명을 해하거나 재물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직접 참수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진패선의 군대는 원래부터 기강이 강했지만 남경성에 들어가서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남경성의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백성들이 누굴 좋아할까요? 당연히 진패선을 좋아하겠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왕승변이 진패선을 제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진패선도 눈치가 없겠습니까? 그 당시에 진패선의 나이는 51세였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장군이었기 때문에 왕승변이 비록 형제의 명예가 맺었지만 언제든지 배반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살 수 없다. 결국 왕승변과 진패선 두 군대가 남경성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패선이 이게 언젠가는 서로 부딪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남경성에 비록 자기 군대가 있지만 남경성 주변에는 왕승변의 일파가 전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왕승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국경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진강에 가서 국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패선이 눈에 가시고 껄끄러웠는데 본인이 스스로 변경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허락을 합니다. 이거 역시 왕승변이 정치적 머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붙잡아두고 진패선을 조금씩 권력을 뺏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군대를 그대로 준 채로 남경에서 멀지 않은 진강에 가서 북쪽의 군대를 막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진패선은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진강으로 향해서 갔고 진강에서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북쪽을 막으면서 아주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반면에 왕승변은 진강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장수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요. 자기 아들과 함께 정치를 농단했는데요. 당시에 반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왕승변은 그것을 진압하러 늘상 외부에 나왔습니다. 이때마다 진패선을 불러서 남경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바보 같은 짓인데요. 큰아들이 말렸습니다. 진패선은 야심이 만만한 자입니다. 그의 군대가 남경에 와서 자꾸 주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이 신뢰하는 다른 부하가 와서 여기를 지키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진패선이 어떻게 하겠느냐. 나랑 맹약이 돼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맹약을 다 알고 있거니와 진패선은 그 근거지가 진강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왕승변의 오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555년경에 양 원제가 동이의 공격을 받아서 강릉에서 포로로 잡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 양원제의 어린 아들 소방지가 있었는데요. 진패선과 왕승변이 합의를 해서 소방지를 제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이를 무너뜨리고 세워진 왕조인 북제에서 제안이 옵니다. 너희 군주가 그렇게 어린 군주를 세우면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나라의 인질로 와 있었던 소연명
황자를 보내주겠다. 그는 나이가 많은 자이니까 정치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군대와 함께 소현명을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왕승변은 진패선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소방지를 제위에서 물러가게 하고 나이가 든 소현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북제에 칭신을 했습니다. 즉 신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패선이 그걸 두고 볼 리가 없겠죠. 어쨌건 소현명이 와서 제위에 올랐고요. 황위에 올랐던 소방지는 황태자로 다시 격하가 됩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소방제는 나중에 이제 경제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진패선은 소방지 11살 때에 전군을 몰아서 남경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승변과 그 아들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승변은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와 나와의 정이 있지 않소. 나를 살려주시오. 나는 서민으로서 그냥 살아가겠소.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진패선이 그 노회한 장수가 어떻게 놔주겠습니까? 왕승변의 세력들이 여전히 주변에 깔려 있는데 왕승변을 서민으로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교살시킵니다. 즉 목을 졸라서 죽이는데요. 그나마 은혜를 베푼 것이죠. 보통은 엄청난 고문을 가하고 죽이는데요. 그래도 진패선은 의리는 있어서 그렇게 목 졸라 죽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소현명을 쫓아내고 소방지를 제위에 올렸는데요. 그때 소방지의 나이가 불과 11살입니다. 그러니까 진패선이 정권을 쥐고 국가를 다스리게 됐겠죠. 왕승변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패선은 2년 동안 여기저기 반란을 막고 또 그 사이에 북제가 2번이나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막고 아주 엄청나게 바쁜 그리고 피로한 그런 세월을 보낸 뒤에 본인의 나이 55세 때에 소방지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제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국가의 명을 본인의 성씨를 따라서 진나라로 정했습니다. 사실 군주의 성을 따라서 국가의 이름을 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진패선은 진나라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북쪽에도 예전에 진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남진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어쨌건 진패선은 국가를 세운 지 1년 8개월 만에 과로로 죽습니다. 진패선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고 본인은 아주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진패선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야사에서도 진패선에 대한 칭송이 많습니다. 반면에 왕승변은 그에 대한 폄하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진패선은 한족이었고요. 왕승변은 흉노족의 일족인 선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한족의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승변은 모든 면이 아주 좋지 않은 것으로 비춰졌고요. 진패선은 잔인한 짓을 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일을 해도 그것이 다 좋은 쪽으로 꾸며진 게 아닌가. 이게 제 판단입니다. 사실 중국은 한족의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5호 16국 시대에 그 북쪽에 있었던 왕조는 한족이 세운 왕조는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은 흉노족 또는 선비족, 갈족 이런 소수민족들이 세웠고 고구려 후예가 세웠던 나라도 있습니다. 후연인데요. 그래서 한족들의 입장에서는 북쪽의 왕조보다는 남쪽의 왕조에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한족에게 중점을 뒀기 때문에 왕승변이 비록 정치적인 머리는 없었는지 모르지만 왕승변이 그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왕승변이 나쁜 짓을 했다는 기록은 별로 없지만 역사가들은 왕승변이 허랑방탕하게 굴었다. 그리고 그의 군대가 잔인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건 간에 역사 속의 라이벌 그러면 진패선과 왕승변이 꼽히는데요. 결국은 진패선이 승리를 했고 제국을 세우게 되죠. 왕승변은 본인의 세력이 강했지만
진패선에게 져서 역사 속에서 결국은 좋지 않은 인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5호 식민국 시대를 지나서 남북조 시대, 남조의 마지막 왕조를 세웠던 진패선과 그의 친구이자 라이벌이었던 왕승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